이거 사실 저희 비기인데 특별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생두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수분이랑 부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안녕하세요, 커이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새로운 장소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의 이름은 바로 로스팅을 부탁해입니다. 오늘 이 로스팅을 부탁해 첫 주자로 나서주신 분은 바로 파브스 커피의 이준선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바쁜 한 달을 보내시고 네. 이렇게 오셨는데 오랜만에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브스 커피의 이준선이고 지금 로스터로 있습니다. 첫 주자로 로스팅 하는 거에 대해서 부탁을 주셔갖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스팅을 부탁해라는 콘텐츠는 이전에는 로스터 토크라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시연을 하는 형태의 콘텐츠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로스터 분이 생두를 처음 만나서 로스팅을 어떻게 하기 위한 과정을 짜고 로스팅을 해서 어떤 수정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드리는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저희가 생두를 사들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보인지도 안 알려드리고요. 일단 들고 와서 보여드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콘텐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생두는 저희가 묵직한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와. 그래서 대상다이브스의 생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CCR 때 후원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여분이 좀 있어서 대상다이브스의 케냐 케이스 AA 탑 워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대표님도 지금 처음 만나십니다. 네, 저희가 정보를 드리지 않았었고 지금 이제 이 생두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두를 분석을 하고 정보를 시합을 해서 로스팅까지 가는지 한번 콘텐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이제 네. 생두를 들고 왔는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좀 이거를 이제 계획을 하시나요? 처음에는 이 생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생두사가 있으면은 생두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최대한 살펴보고 이게 어떤 품종인지 뭐 어떤 고도에서 아니면 어떤 스테이션에서 프로세싱이 됐는지 아니면 수분 밀도 이런 수분 활성도 이런 거를 제공해 주시는 생두 회사분들도 있어갖고 그런 정보를 최대한 먼저 취합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생두에 대한 정보를 우선은 찾아보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품종은 SL28, SL34, 워시드 가공. 여기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커핑 노트도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됐을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도 커핑 노트도 꽤 보는 편이고 봤었을 때 오렌지, 카라멜, 블랙 슈가, 다크 초콜릿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카라멜 흑설탕 그리고 다크 초콜릿의 단맛이 있고 거기에 은은하게 뭔가 오렌지 쪽에 프루티함이 있구나 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제공하는 거는 라이트 미디엄에서 미디엄 정도 로스팅하는 걸 권장해 주셨네요. 또 이런 농장 정보들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재료가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런 물리적이나 뭔가 화학적 생두의 특성 외에 이 생두가 가지고 있는 농장의 스토리 이런 걸 로스터가 이해를 해야지 소비자 때 더 이게 결과물로 녹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장 정보도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나이로비 북서쪽 주자 지역에서 재배가 됐고 그리고 재배 고도는 1550에서 1650 고도가 그래도 꽤 있는 농장인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저도 항상 생두 회사 가면 로스팅 포인트 추천이 꼭 있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로스팅 하는데 추천이 된 포인트를 보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컵노트나 이런 걸로만 그냥 결정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하는 샘플 로스팅 포인트 우선은 그거를 로스팅해서 체크를 하고 샘플 로스팅을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로스팅 생두 회사에서 왜 이런 포인트로 제공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거든요. 그런 분석을 했을 때 로스팅 생두 회사에서 제공한 로스팅 포인트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이트에서 정보를 받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수분 밀도나 이런 거 측정하신다고 얘기를 생두를 하셨잖아요. 처음에 한번 까봅니다. 그래서 이제 생두를 파악을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요거를 조금 참고하긴 하는데 이 밀봉된 생두를 열었을 때 나는 향이 있거든요. 그 향이 로스팅이랑 좀 연결되는 게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어떤가요? 저는 뭔가 그 아까 생두사에서 제공했던 컵노트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캐러멜? 네,
캐러멜이랑 뭔가 프루티한 느낌 그런 게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두가 얼마나 깨끗하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함께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얼마나 그 사이즈가 균일하고 색이나 이런 게 어떤지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생두가 그래도 되게 신선한 느낌이 있고 사이즈도 되게 균일하고 뭔가 디펙트도 크게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관상 판단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를 챙겨왔는데요. 짜잔. 주로 많이 하는 이제 수분 밀도 측정을 하거든요. 생두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수분이랑 부피가 로스팅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과 이 크기에 대한 정보는 조금 참고하는 편이고, 그 외 밀도랄지 경도랄지 수분 활성도랄지 그런 거는 조금 부가적으로 나중에 참고하는 편입니다. 수분을 먼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제품인 건가요? 이거는 오하우스의 MC2000이라는 제품이고, 사실 수분 밀도 측정할 때 이 기계마다의 좀 편차가 있거든요. 이 기계에서 나오는 숫자를 진짜 실제 값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참조용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도가 뭐 600에서 900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근데 그게 기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기계 기준으로 600에서 900이면 600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밀도가 조금 낮은 편이구나. 기계마다 조금 편차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컵에다가 생두를 가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두를 이제 가득 담은 다음에 생두를 이제 투입을 합니다. 기계를 켜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수분 밀도가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 밀도 값을 통해서 이 생두는 평소에 로스팅하는 생두에 비해서 수분이 어떻구나, 밀도가 어떻구나, 이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팅할 때 수분이 중요한 거는 수분이 로스팅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로스팅에 방해를 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 수분이 생두의 열을 흡수하는 거를 수분이 대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수분이 또 열을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에 대한 데이터를 중요하게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같은 네. 경우는 수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상적인 범위가 있으신가요? 보통 9에서 11% 정도의 수분이면은 적당한 것 같고, 사실 이 수분을 측정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있다 정도이지, 만약에 실제로 로스팅 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는데 프레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빛이 나는 프레쉬인데, 이거를 생두에다가 비춰보면은 생두의 컬러가 반짝반짝거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생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반짝반짝거리는 친구가 없거든요. 반짝반짝거리는 친구가 있으면은 생두가 조금 비어있다? 예를 들면은 플로팅 작업을 하는데 생두를 프로세싱 했을 때 물에 붕붕 뜨는 애들은 밀도가 낮아서 생두의 퀄리티가 보통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두들이 이런 빛을 비췄을 때 반짝반짝 형광빛이 나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나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생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뭐 어둡게 꼭 안 하고 그냥 지금 정도 밝기에서 네. 작업을 지금 해도 정도 밝기에서도 볼 수 있는 편이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눈에는 좋은 빛은 아니라서 보안경을 꼭 쓰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통 생두를 평가를 합니다. 저는 저게 약간 디펙트 고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밀도 체크용이었네요. 디펙트 체크용인데, 제가 찾아봤을 때 그 생두가 조금 속이 비어있는 애들이 빛을 더 많이 반사시켜서 흡수하지 않고 빛이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용도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디펙트라고, 빛나는 속이 비어있는 애들이 디펙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짝이는 애들은 다 제외를 하시는 건가요? 너무 많으면은 이게 그냥 이 생두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스팅하는 편이고, 어느 정도 걸어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걸러서 로스팅을 하는 편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디펙트가 없는 생두를 고르는 겁니다. 제가 로스팅할 때 조금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재료를 선정을 하고 어떻게 요리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제공할지 그런 과정을 조금 생각하는 편이라서, 생두를 이제 요리로 생각했을 때 좋은 재료로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정보를 나름 취합을 하셨잖아요. 네. 대표님 보통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두시나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로스팅 로그 프로그램에 주로 적어보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그것도 사실 적어놓고 안 보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한 알의 크기랑 이 부피거든요. 그래서 이 한 알의 부피를 가로, 세로 이렇게 길이를 잰 다음에 부피를 대충 환산을 하면은 이 부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좀 이따 뒤에 이제 샘플 로스팅을 할 텐데, 네. 이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드럼 안에서 이제 로스팅이 되거든요. 네. 그때 부피가 엄청나게 크게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 샘플 로스터기 중에 밀도 튜브를 제공하는 로스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 튜브에서 이 생두의 부피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로스팅이 차이가 꽤나 나서 이 펜 스피드를 얼마나 해야 될지를 부피에 따라서 조금 결정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로스팅을 진행하실 건가요? 오늘은 이 생두 이제 정보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샘플 로스팅을 해서 이 생두의 실제 로스팅 특성을 파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샘플 로스팅에서 커핑을 통해서 이 생두가 실제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프로덕션 로스팅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변수를 줘야겠구나를 분석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제가 생산하고 싶은 로스터기에서 로스팅을 한 뒤에 커핑을 통해서 재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그 로스팅하기 전에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상상 로스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가지입니다. 생두의 특성을 내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리적 지금 특성을 파악을 했는데, 실제 로스팅에서는 이 생두의 이 크기도 변화하고 화학적 성분도 변화를 하게 돼서 이 생두의 물리적, 화학적 성분이 어떻게 변화를 할지 미리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사용할 로스터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열을 공급하는지, 그리고 실제 열이 이 생두에 어떻게 전달이 될지, 실제 나온 결과물을 내가 어떻게 맛을 보고 평가를 할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로스팅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계속 플랜을 돌려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대회를 1년에 그래도 한 3-4번은 로스팅 대회를 나가는 편이거든요. 실제 대회장에서는 이런 것처럼 제가 모르는 생두로 모르는 기계로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많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생두 값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로스팅을 해서 먹어보고 이제 수정을 하면 좋은데, 저희에게는 시간과 금전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전적 한계를 최대한 세이브하기 위해서 상상을 하는 편이고, 실제로도 막 적기도 해요. 이런 밀도에 내가 어떻게 로스팅을 변수를 줄 거고, 이랬을 때 어떤 맛이 나겠지. 그리고 나서 이런 촬영하기 전에 뭔가 콘티 같은 거를 짜잖아요. 로스팅 콘티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팅 콘티를 짠 뒤에 실제로 그 결과물을 이 콘티는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이제 분석을 하면은 로스팅하고 커핑까지 하고 하는데 보통 1시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조금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해서 로스터기 앞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샘플 로스터기잖아요. 샘플 로스터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샘플 로스터기는 리오나이라는 회사의 커서라는 샘플 로스터기고, 50에서 200g까지 로스팅이 되는 대류열 기반 로스터기고, 특징은 드럼이 형태에 따라서 조금 로스터기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 로스터기는 드럼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교반이 이 수직형 드럼 안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로스터기입니다. 용량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통 투입을 하시나요? 제가 주로 샘플링 할 때 이제 생두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100g을 로스팅을 하고, 100g을 항상 해오던 프로파일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제가 레퍼런스로 삼고 있던 생두의 결과물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생두는 예를 들면은 열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지
디벨롭이 되겠구나, 제가 원하는 향미가 나오겠거나, 교반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덜 타겠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투입 온도랑 배출 온도는 그냥 고정값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고정값으로 하고 있고, 보통 샘플 로스터기, 작은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타임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이 로스터기로도 한 로스팅이 한 4분에서 5분대 사이로 보통 로스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 온도에 대한 영향이 그 짧은 시간 내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가 조금 어려워서, 물론 그 투입 온도를 뭐 높게 하고 낮게 하고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그 투입 온도 기준에서는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적정 범위 안에 결과물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두의 퀄리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프로파일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로스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100g을 투입을 해서 투입할 때랑 배출할 때는 지금 몇 도로 고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에어 온도는 100도로 세팅이 돼 있고, 배출 온도는 205도 정도에서. 그렇게 해서 4분에서 네. 5분 정도 로스팅 네네.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총 로스팅 타임은 4에서 5분이고, DTR 크랙이 터진 시점으로부터 시간은 한 40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스팅을 먼저 네, 해보실까요? 로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00g을 생두를 계량을 하고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샘플 로스팅이 끝났는데 앞에 또 약간 흥미로운 애들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인가요? 아, 이게 제가 항상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이템입니다. 사실 요거에 조금 요즘에 의존하면서 로스팅한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그냥 원두를 쪼갤 수 있는 도구고, 이 하나는 원두를 놓고 지지겨서 분쇄를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원두를 쪼개는 장치를 통해서 단면을 살펴보거든요. 그라인딩에서 색도계로 색도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단면에서의 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조직이 어떻게 벌어져 있고 닫혀 있는지, 그런 거가 조금 더 맛이랑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 단면만 봐도 맛이 어떻겠구나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나오는 것 이미지 같습니다. 트레이닝을 네. 넘어서 이제 네, 맞습니다. 현실 세계로. 이거 사실 저희 비기인데 특별히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두를, 사실 이게 알약 쪼개기라고 쿠팡 이런 데서 2,000원대면은 삽니다. 그래서 쪼개면은 깔끔하게 쪼개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단면을 보려고 현미경을 여러 개를 테스트했거든요. 왜냐면은 현미경이라는 게 이제 좀 더 단면을 잘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이 너무 발전을 해서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조금 하이엔드 모델의 접사 기능을 사용하면은 정말 이 단면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보기에 한 40만 원 이상대의 현미경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면을 봤었을 때 이 색이 어떻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게 봤었을 때 너무 밝은 면이 있으면은 언더라고 하죠. 조금 덜 익은 맛이 나고, 조금 시꺼먼 부분이 있으면은 오버나 약간 스코치드 그런 향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를 아까우니까 원두 분쇄하는 도구에 넣어서 분쇄를 해줍니다. 그리고 분쇄하자마자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오, 약간 케냐 네. 커피 한 단향도 나네요. 네. 생두 회사가 제공했던 그런 시트러스한 느낌이랑 초콜릿 향이 잘 나네요. 그래서 지금 단면을 보고 이 향을 맡았을 때 제가 그냥 상상했던 그런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고, 사실 이렇게는 이제 대략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고, 이제 커핑을 해야지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핑을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로스팅 콘텐츠는 예상대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뭐 일부러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촬영하다가 상을 보니까 이게 무조건 2부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좋네요. 파고스를 2주 동안 볼 수 2부라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를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올라가는 2부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투비 커피님.